2025학년도 6월 모평 현대시 2편 출제에 대한 해설과 핵심적인 출제 원리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2편은 이기철의 청산행하고 김현승의 사실과 관습, 고독이유 이 2편이 출제가 됐는데요. 이기철의 청산행은 EBS 수특에 나왔던 것이고 제 유튜브 영상에서도 낙지가하고 이기철 청산행이 자연 속의 삶의 그 두 개의 양상, 자연 속에서 내적 갈등을 이루는 그 작품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김현승의 이제 사실과 관습, 고독이유라고 하는 작품은 신에 대한 회의의 문제를 다룬 작품인데 아마 우리 평가원에서 자연과 신의 주제를 다룬 최초의 출제가 아닌가, 주제론적인 측면에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눈길이 갔던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평이하면서도 정확하게 출제를 잘 겨냥해서 독해력과 감상의 능력을 제대로 측정했던 그런 문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시험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험을 토대로 해서 진정한 이제 출발을 할 수가 있고, 또 답의 근거, 또 오답의 이유, 또 잘 몰랐던 어휘 같은 거, 또 문학의 개념, 그리고 원리 같은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번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맞고 틀리고 점수 몇 점이냐 이런 것에 너무 국한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이제 출발하는 그 참된 계기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은 이제 간략하게 답의 근거, 오답의 근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문학의 개념어와 원리 이런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여러분들 잘 주목해서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평이나 수능에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보시면 이기철의 청산행이 가번에 나와 있고 나번은 김현승의 사실과 관습이라고 하는 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적인 경험을 언어로 다룬 것이잖아요. 그래서 언어로 다뤘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 거짓을 우리가 논증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의 느낌을 쓴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관적 경험 느낌은 참 거짓으로 따지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언어로 됐기 때문에 언어 논리의 관점에서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런 문학을 맞았다 틀렸다 할 수 있는가, 어떤 것이 답의 근거고 어떤 것이 오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이 점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냉철하게 잘 이해를 하고 접근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수능 문학을 하는 것이에요. 맞고 틀리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기철의 청산행은 자연 속에 왔더니 세속이 훨씬 잘 보이고 세속에서의 그 갈등이 아직까지 남아있구나, 그걸 내가 깨닫고 자연과 동화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쓴 거란 말이에요. 요거는 제가 제 유튜브에서도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련 없이 청산에 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편지나 치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세속을 생각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련 없이 왔다 했지만 미련이 남아있고 뭐가 있죠? 내적 갈등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관습들 30번 다져두고 포기했던, 계속 의지를 가지고 했지만 포기해야만 했던 세속에서의 그 갈등들을 내가 떠올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항상 시상 마무리, 알아보지 않은 순수한 것들과 함께, 이 비비는 돌들과 함께 순수한 자연과 함께 잠들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바라는 자연과 동화되고 싶은 마음을 쓴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번은 참으로 우리 평가원에서는 최초로 김현승 하면은 절대 고독의 시인이고 절대자, 하나님 신앙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데, 김현승이 이런 시를 썼단 말이지 하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신선한 느낌을 주는
그리고 자기 경험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한 인간의 내면의 순수한 고백이 잘 드러나 있는 귀중한 시입니다. 어렵지는 않지만 여기 보시면은 나는 이제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차를 앞에 놓고 홀로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죠. 그러나 이건 사실일 뿐 짙은 향기하고는 관계없이 이것은 물처럼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그래서 어떤 그 자기의 감정의 어떤 선호도, 차를 좋아하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게 감정을 넘어서서 어떤 관념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단지 있는 그대로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굉장히 그 자기 경험에 대한 받아들임, 그것에 대한 마음을 읊고 있는 시거든요. 누구의 시킴을 받아 참새 한 마리가 떨인 것도 아니고 누구의 손으로 들국화를 가꾼 것도 아니다. 이 누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보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추구해왔던 어떤 절대적인 존재,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별개로 나는 나만의 경험, 나만의 어떤 경험 내용에 충실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달갑고 즐거울 뿐이지 다만 사실이며 하나의 관습이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그 왜곡되지 않은 삶, 어떤 관념적으로 치닫지 않은 삶, 나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의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수용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드러낸 것이에요. 고즈넉한 관습이다. 그래서 어떤 그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관념적인 것, 신적인 것마저도 물에게 물은 물일 뿐, 소금 물일 뿐, 앞으로 남은 10년을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는 나일 뿐이다 라고 하는 이 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출애굽기나 성서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했을 때 I am that I am 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이다. 나는 지금 드러난 존재 그대로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이 하느님이라고 이 I 자리에 하느님을 놓지 않고 화자 자신을 놓게 됐다는 그 고백의 시입니다. 사실은. 자, 이제는 이제 과거와 달라진 나죠. 차를 마시는 나일 뿐, 관념적인 존재가 없다. 짙은 향기와도 관계없이 어떤 감정에 빠지지도 않고 차를 마신다는 이 사실과 관습은 내게 대한 모든 것이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이 한정된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모든 것도 된다. 자, 그래서 이 보기를 보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더 잘 풀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보기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참고해서 가나를 감상하자. 보기 문제는 다 적절치 않은 것이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절대자라고 하는 거, 가는 자연, 나는 절대자에 대한 자기의 감각, 경험을 존중하는 절대자 빼고 그 시잖아요. 그래서 자연과 절대자는 중요하게 인식되어 왔는데 가는 세속 일상을 떠나 자연과 동화되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나부는 인식의 준거였던 절대자의 관계를 회의한다. 회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의심한단 말이야. 그 자기 경험한 사실에 기초해서 존재를 인식하겠다. 무슨 존재? 나라고 하는 나의 존재죠.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34번부터 보는 거죠. 편지, 치소를 생각한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선지를 잘 읽어야 됩니다. 동화되지 못하는, 자연에 왔지만 자연에 동화되지 못하잖아. 이게 바로 내적 갈등이잖아요. 그죠? 그 심리를 드러냈다. 그러니까 무조건 맞는 것이고요. 틀린 걸 찾아야 돼. 선지를 여러분들 빨리 정확하게 잘 읽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서 나를 차를 마시는 행위가 내게 대한 모든 것이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으로 확장되는 것은 뭐예요? 경험한 것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하겠다. 그거 맞고. 3번은 발을 푸니 잘 보인다. 이것은 이제 청산에 오니까 세속이 잘 보인다. 그런 것이고, 앞으로 10년을 살든지 이것은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에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얼핏 보기에는
뭐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시에 많이 나오는 탈속이나 초탈이다. 아, 이 시는 초탈이다. 이렇게 낚일 수가 있잖아요. 오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그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키는 문제로서 굉장히 출제를 잘한 겁니다. 전문가가 낸 것이 맞습니다. 어떤 점이 인지적 오류를 일으키는가? 그걸 잘 알고 있잖아요.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현실 속으로 나의 경험을 존중하겠다는 시란 말이에요. 잘 냈어요. 그 다음에 4번도 이제 여울물 때까치들 화자의 심리가 투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지금 문학은 대부분 투사잖아요. 어떤 주관적으로 대상을 본 그 마음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울물도 허우적거리는 여울물이야. 그냥 여울물이 아닙니다. 방황하는 나의 심리, 여기 나오잖아요. 방황하는 나의 심리를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 속에 들어왔지만 방황하는 나의 심리를 여울물을 통해서 투영을 시킨 거죠. 내 마음을 거기에 담았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에 나온 문제를 보면은 나번 같은 시는 자연물에다가 내 마음을 투영시킨 게 아니에요. 차는 차일 뿐, 물은 물일 뿐. 이건 투영이 아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맞고 어쨌든. 그리고 나의 참새 떨어짐이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다. 이 절대자 이런 것이 아니다. 절대자의 관계에 대한 뭐다? 회의다. 맞잖아요. 5번에 다른 것들과 함께 자연의 동화 맞고 나의 물은 물일 뿐. 이것은 사실로만 대상을 인식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선지 3번에 현실을 존중하겠다는 것이지 현실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게 아니고 사실로만 인식하겠다 이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배타적 선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는 언어로서 입증이 되고 언어는 언어로서 사실관계에 위배가 되면 안 된다. 이런 논리적인 그 정합성, 논리적 관계들, 일치관계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31번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제 적절치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미 다 풀었으니까.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다. 드러내고 있다 했는데, 인격화한 대상이라는 것은 대상을 사람처럼 표현한 거예요. 의인화입니다. 사람이 대상을 보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허우적거리는 여울물이라든가, 이게 다 인격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화가 수사학보에 제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크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지 않아도 돼요. 여기 보면은 허우적거린다든가 때까치 내리 wal려서 뭐 순결해진다든가 이것은 사람처럼 쓴 거야. 순수한 자연의 모습, 그 내적 갈등 이것을 쓴 거다. 괜찮고. 그 다음에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했다라고 했는데 뭐 주제의식을 강조한 것은 무조건 맞습니다. 정서 심화, 분위기 조성 이거 다 맞아. 뭐 이게 틀려서 틀리고 이게 맞아서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 다 맞는 거예요. 그 대상을 한정한다 이 말은 나라고 하는 나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도 보면은 내가 아는 나에 대한 모든 것이다. 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자 앞에서 나를 없애버리고 녹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찾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나에 대한 이 나라고 하는 대상을 나에게도 나는 나일 뿐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나오고 있어. 그래서 대상을 한정하는 어휘다 그 말은 특정한 어휘를 대상으로 삼아서 많이 썼다 이런 뜻이단 말이야. 이게 맞고 그 다음에 3번에 가는 나와 달리 가에만 있다. 공간의 이동. 그러니까 청산 속에 왔잖아요. 새 속에서 청산으로 와. 이거 자체가 공간의 이동입니다. 그 포착된 사물을 통해 특히 자연물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이게 맞고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화자를 거듭.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2번에 있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5번에 보면 가와 나는 모두 자연물의 화자의 정서를 투영시켰다. 이 말은 아까 여기 몇 번의 문제였죠? 여기에 마지막 문제에 투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문학은 투사와 투영입니다. 사실은 내 마음을 사물 속에 자연물 속에 담아서 표현한 것인데 대부분 맞아. 그런데 모두라고 했는데 나번의 김현승의 시는 뭐 커피에다가 자연물에다가 내 마음의 주관적인 심리를 담아서 쓴 것이 아니에요. 뭐 커피가 나에게 오라는 듯이 나를 한번 마셔보라는 듯이 이렇게 의인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상에 대한 친밀감은 틀린 것은 아닌데 나에서는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다가 투영한 게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를 안다 하더라도 작품의 특성과 속성에 맞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번 시험은 그렇게 나쁜 시험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시험 문제를 잘 냈어요. 제가 잘 냈다는 소리를 잘 안 하잖아요. 잘 낸 겁니다. 이게 작년 6평에도 잘 냈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차를 앞에 놓고 마신다, 이건 사실일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차에다가, 또 이건 자연물은 아니지만 또 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물이라는 것 속에 자연물에다가 자기의 심리를 투영한 게 아니에요.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이 정도로만 표현을 했거든. 그래서 모든 작품이 자연물의 심리를 투영한 것은 아니다.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될 사항이다. 그 다음에 32번은 A와 B인데, A와 B는 여기서 이제 관습에다가 동그라미 쳤었죠. 이 B 관습, 또 A의 관습. 근데 A의 관습은 속세에서 내가 갈등을 거듭했던 관습이고, 여기서는 사실임의 관습이다. 이 관습은 깨달음의 관습입니다. 새롭게 신으로부터 벗어난, 관념으로부터 벗어난 나의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온전히 나 자신을 수용하겠다는 그 관습이단 말이야. 이거 문제를 잘 냈어요. 이 시를 압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에다 밑줄을 그어놨잖아. 그래서 A는 길을 가다가 자주 되돌아보게 하는 점에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움의 대상이다. 이것은 갈등의 관습이잖아요. 속세에서 내가 30번 해야지 했다가 30번 포기해야만 했던, 그건 그리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고, 2번은 홀로라고 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 주체의 사회적 고립. 근데 이것은 내가 홀로 차를 마시고 홀로 경험하는 이것에 대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표현한 거야. 어떤 사회적으로 폐쇄되고 고립됐기 때문에 홀로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고립 맞을 것 같은 인지적 오류를 촉진시키는 선지로 굉장히 잘 낸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내용이 틀린 겁니다. 잘 냈다는 것은 요 표시입니다. 이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바라봄의 대상인 서쪽 마을을 보고 있죠. 피안에 대한 지향이다. 근데 이 피안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저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저쪽 세계야, 저쪽 세계. 피안, 유토피아단 말이야, 유토피아. 여러분 유토피아 알죠? 이 유라가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저쪽에 떨어져 있는 토피아, 이 공간이란 말이야, 플레이스. 그러니까 이곳이 아닌 저곳은 굉장히 완벽한 세계, 어떤 천국이라든가 극락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서쪽 마을은 속세란 말이에요. 속세를 지향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 다음에 B는 일과를 마친 저녁과 관련돼 있어서 안식에 대한 지향이다. 요거는 괜찮죠. 자기 경험을 수용하니까 요거는 괜찮습니다. 어쨌든 A가 틀린 거고, 4번은 30번을 두고 30번 포기했다. 이것은 내면의 갈등 맞죠? 그리고 B는 고즈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담담한 사실한 점에서 내면의 평정함이다. 그렇죠. 고요함 그리고 자기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의 단어를 관습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내가 도달하게 된 관습이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스스로 달갑고 가장 기뻐한다. 그러니까 감정에 빠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면의 평정함이 아니라 감정에 빠진 것이기 때문에 내면의 평정함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제서야 찾게 된 커피에 대한 재발견, 커피를 그러한 맛이 있고 그러한 향기가 있다는 것을 이제야 내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내 경험과 감각 경험을 이제야 되찾게 된 그 즐거움과 내면의 평정함을 표현한 것이지, 막 그게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자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이제 나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수용할 수 있는 그 내면의 고요함 상태에 도달한 그 어휘가 관습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내 말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좋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내려다보아 촉발된 것이라는 점에서 사물들을 보면서 접촉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이건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자기 연민,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를 안타깝게 여기는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냥 이거는 뭐냐면은 그냥 갈등입니다. 갈등. 그리고 B는 달갑고 좋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자기 위안이다.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완전히 맞다고 볼 수는 없지만 틀리지 않아. 받아들일 수 있다. 자, 요거 잘 낸 겁니다. 문제. 그
그 다음에 마지막 33번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 적절치 않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제라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없게끔 내놨어요. 왜냐면은 이 기억을 여기다 이렇게 놨잖아요. 흐리다. 여기다 밑줄 그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가늘게. 여기다 밑줄 그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요런 게 수능다운 문제거든요. 디귿, 리을, 스스로 이런 거. 그리고 비비는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에다가 밑줄을 그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분을 통해서 전체 문맥을 묻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이전에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이건 전제거든요. 전제. 흐리던 뭐뭐 했던은 이제 과거 회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 청산에 오니까 이제야 알게 됐다. 맞는 이야기고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다. 그리고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 요거는 새 속에서의 그 마을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은 맞고 저녁 연기의 형상으로 한 가정의 상황과 처지를 가늘게 피어오르는 연기 속에서 세속의 모습을 본 거야. 이게 시각화한 거잖아. 맞잖아요. 그 다음에 맨살을 드러낸 돌들이 요건 순수한 자연이야. 예. 그래서 부대끼는 형상 이게 아니고 세파에 시달리는 모습 이게 아니단 말이야. 세파를 또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파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파라는 것은 이 파도가 일렁이는 곳이 속세다. 그만큼 속세는 뭐다? 고통스러운 곳이다. 괴로운 곳이다. 이런 이야기야. 근데 이 맨살이라는 것은 여기서 고통스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쓴 시어가 아니잖아요. 이게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서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순수한 자연 속에서 함께 동화되고 싶은 마음을 쓴 것이지 괴로움을 쓴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틀려서 답이고, 그 다음에 니을은 차를 마시는 것이 화자의 선물에 따른 이제는 내가 선택한 것이다. 주체적 행위다 그랬어. 그래서 니을에 보면 스스로 이와 같이 스스로 누구의 손으로 가른 것이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의 뜻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주체적 행위다. 신으로부터 벗어난 내 경험을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맞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을은 미음은 나에 대한 현재 인식이 이전과는 달라졌다. 이제는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이다. 나는 나일 뿐이다. 나에 대한 경험 감각의 회복. 이제는 맞죠. 그래서 이 기억도 맞고 5번도 맞고 이 말 자체의 전제를 묻는 거예요. 전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1번과 5번은 전제. 제가 지금 해설한 이 논법을 잘 익히시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이미 그 속에 들어가 있다. 전제, 앞전, 들제. 앞전, 들제. 이 말을 프레미스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학은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감각 경험의 느낌은 OX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언어로 표현된 이상에는 이러한 전제라든가 근거, 판단이 언어와 언어와의 그 사실의 일치, 그 논리적인 정합성 아래서 위배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참 거짓을 가리는 그런 게임이 수능 문학이다.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고 언어 논리에 입각해서 문학을 문학답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능 개념어하고 문학의 개념화, 원리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다져가면서 공부를 해야만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수능 문학을 정복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해설을 마치겠습니다.